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제9대 남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민 1인당 연 180만 원 기본소득 지급과 국립의료원 이전, 방한루 무상화도 공약했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18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북교육 예산 연간 첫 5조 원 시대와 고교학점제 대입, 진로체계 일원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길 정읍시 의원이 다원시스 정읍공장 납품 지원 사태와 관련해 정읍시의 행정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정읍시가 기업과 투자 유치 촉진 도래에 따른 관리 감독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47살 A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원종 대표가 제9대 남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민 1인당 연 180만 원 기본소득 지급과 국립의료원 이전, 광안루 무상화도 공약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며 보건복지 행정 전문가로 알려진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남원시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9대 남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원종 전 행정관은 최우선 공약으로 남원 시민 1인당 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드론센터와 한파워 아트밸리 사업 등을 중단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안에서 약 700억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에 사람은 주는데 건물만 느는 이런 구조를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예산 이걸 가장 우선 먼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광안루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중단된 모노레일 사업을 드론택시 터미널과 연계하거나 미디아트 시설로 전환해 세계적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모노레일은 철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리산을 왕복하는 UAM 드론 택시나 열기구 같은 터미널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 지리산 관광의 상품을 만들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남원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와서 살 수 있다면 같이 노력해 보겠다. 김 행정관은 공공의료대학과 국립의료원을 유치해 지리산권 거점 보건의료도시로 육성하고 초중학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시스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원 추가 확충과 고령농업인 월 70만 원 제공, 청년농업인 국내외 장기 유학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18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불안정한 교육재정 구조 등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에 필요한 건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재정을 설계하는 검증된 리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교육 예산 연간 첫 5조 원 시대와 고교 학점제, 대입, 진로체계 일원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뒤 전북대 총장과 전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상길 정읍시 의원이 다원시스 정읍공장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읍시의 행정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상길 의원은 18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기업과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관리 감독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체결한 ITX 마음열차 358칸 계약 예산 6,720억 원과 관련해 계약금의 61%에 해당하는 4,130억 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됐음에도 실제 납품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채 3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반입이 중단되며 공장 가동까지 멈춰선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1,000억 원의 규모의 국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협력사 대금 미지급으로 공장이 멈출 때까지 정읍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 및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47살 A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같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아내 45살 B경위와 함께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 및 면접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친구 C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재판을 열어 A경위에게 1년 6개월을, B경위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시가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대표작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친일 작가를 기리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작품의 배경지인 의창동 주민들은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요 가운데 하나인 고향의 봄. 1926년 발표된 이 작품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인물은 창원 출신 아동문학가 이원수입니다. 하지만 이원수는 일제강점기 학도병 지원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하는 등 친일 행적이 확인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3개 사업에 8억 9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화 단체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념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작가와 관련된 사업에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원수라는 이름을 또 숨기기 위해서 고향의 봄이라는 이 유명한 노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또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또 속이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향의 봄 배경지인 의창구 일부 주민들은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역시 기존 사업에 100주년 선포식 등 일부 행사가 추가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작가의 친일 행위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문학성이 뛰어나고 예술성,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이런 문화 브랜드를 하나 추진해보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창원시는 작가 개인이 아닌 작품 자체를 기념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사업의 향방을 가를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추진과 아리백 산단 선도지역 지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참석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로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정상 추진도 촉구했습니다.
18일 오전 9시 55분쯤 익산시 목천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A씨가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이후 B씨는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빈집 과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늘어나는 빈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의 빈집 정비는 활용이나 재생이 아닌 사실상 철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빈집 정책의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전북자치도의 빈집 수는 18,300호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도의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인 0.69%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인근 충남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부수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의 총 정비 건수 4,819건 중 무려 93.55%인 4,508건이 단순 철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단순 철거 비중인 86.8%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반면 빈집을 사들여 공공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빈집이 주거나 그 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통계가 갖는 한계가 영향을 미친다며 빈집을 파악하는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광활루원에 천연기념물 원앙 100여 마리가 둥지를 틀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앙은 본래 해마다 광활루원을 찾아와 겨울을 나다가 초봄이 되면 떠나는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떠나지 않고 광활루원에 새끼를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개체수가 100여 마리로 늘어나 잉어와 함께 광활루원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여기 남원 강원로에 왔는데 때마침 또 원앙이 한 100마리 이상 와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다음에 친구들하고 꼭 더 한 번 놀러 오고 싶어요. 부안군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환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부안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안 청자박물관과 누에타운, 줄포반 노을빛 정원 등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객은 입장료 일부를 지류형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기준 입장료 3,000원을 내면 2,000원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안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일부를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반환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 지역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특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16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3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